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조립부터 프로그램 설치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윤수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트북 하면 보통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닥에는 본체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이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이라는 단어에 영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휴대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책이나 노트 같은 거는 이제 책 들고 다니다가 사용하려면 이렇게 열어서 뭐 글씨를 쓰고 다 끝나면 덮어서 이제 가져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노트북도 접었다 폈다 한다고 해서 노트북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책과 같다. 결국은 휴대해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든 가벼운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조사도 많고, 아주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LG에서도 노트북, 좋은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대만 제품들이 아주 가격도 싸고 또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 또 중국산 제품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싼 장점이 좀 있습니다. 생긴 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노트북은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더 있느냐, 요 테두리 있잖아요. 이런 테두리를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드느냐, 더 얇게 만드느냐, 요런, 네, 요런 기술들의 차이가 이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트북을 구매하려면 어디 걸 구매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냥 삼성, LG 거, 그래서 적당히 사용량에 맞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귀찮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국산 제품들은 AS 받기가 쉽기 때문에 삼성, LG 거 제품을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요즘에 대만 제품들, 중국산 제품들도 국내 AS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AS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그래도 AS도 받을 수 있고 요즘 노트북 사용하기가 아주 편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또 카페 같은 데 가시면은 젊은 친구들 노트북 펼쳐놓고 공부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카페 앞에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좀 작업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준희님께서도 전에도 많이 사용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근무하실 때 노트북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이 성능이 또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노트북을 그냥 집에서 사용하셔도 본 데스크탑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저는 아예 컴퓨터가 없고 노트북만 사용하는데, 요즘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노트북도 집에서 쓰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글자 몇 글자는 없지만 여기 두 개의 특징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노트북은 휴대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일단 가벼워야 되겠죠. 무게가 가벼워야 들고 다니면서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뭐 카페에 가서 사용하신다든지, 물론 우리가 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동할 때 무거우면 어깨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노트북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노트북 가방이라고 해서 이제 가방에 노트북을 넣고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니신 분들 계실 텐데, 회사 다닐 때 되게 무겁지 않으셨나요? 네, 엄청나게 무거우셨을 거예요. 막 거의 3kg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고, 뭐 거기에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댑터라든지 이게 전기선 꽂는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다 들고 다니면 4kg, 이러니까 아령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kg도 안 되는 그런 노트북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 말고
이게 좀 보조용으로 쓰는 노트북은 1kg가 안 되는 아주 가벼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게가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부품들의 무게들도 줄어들고 또 부품의 크기도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노트북의 두께도 얇아질 수 있는 거죠. 네, 두께도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가벼워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트북은 정말 이제는 데스크탑보다 더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살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노트북을 저는 참 좋다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트북이 가벼워지고 여기 또 이런 화면도 넓어지고 또 성능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떤 가격이 이제 높다는 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높다 이 말이냐 이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같은 가격의 일반 컴퓨터 노트북을 비교했을 때 같은 성능이라면 노트북이 훨씬 더 비쌉니다. 같은 성능일 때 같은 성능일 때 노트북이 훨씬 비쌉니다. 물론 컴퓨터는 모니터도 사야 되고 뭐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뭐다 붙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걸 다 합쳐도 같은 성능으로 봤을 때는 노트북이 더 가격이 비쌉니다. 대신에 집안에 자리를 얼마 차지하지 않고 또 미관적으로 좀 이쁘죠. 옛날 같으면 이제 거실에 컴퓨터 딱 하나 갖다 놓으면은 컴퓨터 책상도 있어야 되고 막 바닥에 선 막 지저분하고 모니터가 막 크게 이렇게 있으니 거기에 먼지 쌓이고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책 한 권처럼 뚜껑 탁 덮어 놓으면은 선 말아갖고 그러면 전혀 눈에도 안 띄거든요. 그러니까 미관적으로도 아주 이쁘고 또 그거 들고 어디 멀리 가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트북은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할 때 컴퓨터를 좀 어떻게 쓰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노트북을 구매할 것인가 컴퓨터를 구매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성능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탑 일반 컴퓨터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가능하면 가격적인 측면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다. 무게가 가볍고 성능은 좋아진다. 대신에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아시겠죠? 노트북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 일체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얇은 노트북 테두리에 필요한 이런 단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원선이 있고요. 네, 당연히 전원선을 이렇게 꼽아야 되고 요즘은 이제 배터리 성능이 또 워낙 좋아져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 배터리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지금은 워낙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뭐 7시간에서 뭐 12시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죠. 이것도 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죠. 동영상을 이제 계속 보신다 그러면 이것보다 사용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배터리 성능도 좋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도 7시간, 12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요즘 노트북 구매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동하시면서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와 연결하는 단자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 모니터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뭐 노트북이 워낙 가볍고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면도 작죠. 그래서 13인치, 15인치 이러니까 아무래도 글씨가 작아지고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장 추가적인 모니터를 장착해서 노트북의 화면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마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 이런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단자도 있기 때문에 아까까지 들으셨으면 그래도 노트북이 좋긴 하지만 조금 해가지고 내가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도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다 하시면 노트북도 괜찮겠는데 이게 고민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도 사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키보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키보드도 장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 기본 키보드를 안 쓰고요. 따로 키보드를 이제 연결했습니다. 왜냐면 노트북의 키보드가 아무래도 노트북이 작으니까 자판의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키보드는 좀 넓어가지고 오타도 잘 안 나고, 네. 물론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오타가 이제 안 나지겠지만 키보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외장 장치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규격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똑같이 USB인데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도 나옵니다. 자, 너무 색칠을 많이 해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요즘은 이렇게 조그맣게도 나옵니다. 아마 핸드폰 최신 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엉덩이 부분에 충전 단자가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케이블 쓰실 수 있어요. 똑같이 연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노트북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트북만 그냥 쓰세요, 이거 샀으니까 이것만 쓰세요가 아니라 원하면 모니터도 장착해 쓸 수 있고 키보드랑 마우스도 꽂아 쓸 수 있고 또 다른 충전 단자도 쓸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잘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인터넷선도 꽂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유선으로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노트북은 워낙 얇아가지고 이 일반 컴퓨터에 인터넷 선 꼽을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런 노트북들은 이제 선을 연결해서 아예 못 쓰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제조사에서 요런 얇은 단자에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댑터들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액세서리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한쪽은 이제 인터넷선을 꽂게 해주는 장치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액세서리 장치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반대쪽에는 이제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시는 거죠. 요즘은 워낙 얇기 때문에 이 구멍의 크기들도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것 같은 구멍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자, 그리고 모든 노트북에는 이렇게 우리 이어폰 귀에다 꽂는 거 단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시는 이어폰 있잖아요. 귀에 꽂고 음악 듣거나 뭐 소리 듣는 거 여기다 꽂으시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쓰실 수 있겠죠. 젊으신 분들이랑 이렇게 꽂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꽂아 쓸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줍니다. 이거 외에도요, 우리 사진기에 들어가는 얇은 그 블랙박스, 아마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에 얇은 SD 카드라고 해가지고 얇은 어떤 플라스틱 조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사진기에도 이런 조그만 장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요로 카메라에서 일로 저장을 하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노트북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노트북이 부가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꼽는 단자들이 제조사에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치 없이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저런 단자들이 꼭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노트북을 사실 때는 내 상황에 맞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노트북에는 이제 많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키보드야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키보드 자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키 사이의 간격이 아무래도 노트북이 작다 보니까 좁아서 쓰실 때 좀 불편한 게 있으세요. 오타도 잘 나고 저도 뭐
그래서 이제 일반 키보드를 쓰는데 오타도 잘 나고 불편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넓은 창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마우스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마우스를 쓰냐? 손가락으로,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새겨야 되는데,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핸드폰 만지듯이 하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서 움직이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저 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시면서 여기를 닦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네, 이 마우스, 화면의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옛날에는 어떤 컴퓨터, 옛날 컴퓨터 아마 쓰신 분들, 제가 아까 홍준이님 전에 노트북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옛날 노트북에는요, 이 키보드 가운데에 이런 빨간색 콩이 있었어요. 콩이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네,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마우스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노트북에 다 붙어 있습니다. 요거 없으면 이제 못 움직이니까 큰일 나죠. 다 붙어 있고요. 노트북 키보드, 뭐 키보드 나 아는데 보여주냐? 왜 보여드리냐면 노트북은 항상 이런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펑션이라고 해서 특수 기능 키입니다. 특수 기능 키. 이거 누르면 마법이 나가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F1, 우리 키보드는 F1, F2, F3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기능 키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아마 밑에는 그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트북에 보시면, 노트북은 아무래도 키보드의 그 기능 버튼들을 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겹쳐 놓게 놓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어떤 키에 다른 기능도 동작하게끔. 그럼 이 밑에 있는 기능은 어떻게 하냐? 얘를 막 누르면 되냐? 그게 아니라 FN 키와 동시에 같이 누르면 이 아래에 그림이 있는 기능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키가 항상 붙어 있어요. 요걸 누른 상태에서 이 그림이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의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들이 동작을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여기 음량 줄이는 버튼이 있는데 음량이 안 줄여져요 하시는 분들, 꼭 이걸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FN 키를 눌러야만 동작이 된다. 네, FN 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노트북에는 자, 이런 게 항상 달려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눌러야 밑에 있는 그림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키보드는 특수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오밀조밀하게 부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메인보드, 일반 컴퓨터의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있을 거고, 이제 아마 CPU나 CPU 아니면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U나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 걸 식혀주기 위해 이런 쿨러들이 달려서 이런 금속 파이프로 열을 좀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CPU가 지금 이 안에 꼭 있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이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풍기가 달려 있는 건 CPU나 그래픽 카드에 열을 식혀주기 위한 거다. 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보시면 워낙 작기 때문에 일반 하드디스크는 이젠 장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자주 본 반도체형 SSD 저장 장치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워낙 작으니까 이제 노트북도 크기가 커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스피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뭐 이어폰 꽂고, USB 키보드 이런 거 꽂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반대쪽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에.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배터리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배터리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러다 보면 무게가 이제 늘어나는데 그 무게를 줄이는 게 바로 기술이라서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트북은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의 배터리도 어떤 배터리를 쓰냐에 따라서 노트북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요즘 전기차 이제 유행하잖아요. 뭐 유행이지만 워낙 또 비싸가지고 사기도 어렵지만 전기차 비싼데 왜 비싸냐? 전기차에도요. 전기차 바닥에 이런 배터리가 가득가득 있습니다. 가득가득.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얼마나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차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노트북도 좋은 거는 제가 아까 7에서 뭐 12시간까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건 4시간, 5시간 이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1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겠죠. 네. 제조사에서 내가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용 시간도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노트북 하나 덩어리로 산다고 해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배터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자리도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다. 얇고 넓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는 뭔가 되게 볼품이 없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건 볼품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노트북과는 크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크기.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는 보통 대부분 규격이 이제 노트북마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이런 장치들이 동작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크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이제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만들려면 결국은 크기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크게 만들면 아무래도 부품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빈 공간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빈 공간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남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에 비교하면 얘는 아마 13인치의 노트북일 것 같고요. 얘는 아마 15나 17인치의 노트북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크기가 크니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들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빈 공간을 배터리로 이만큼 채우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주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면 함께 올라가는 게 있죠.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배터리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간다. 이 배터리도 이거 보면 지금 이거 LG 제품이거든요. LG 배터리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사도 안전하게 만들지만 뭐 이제 좀 일반 좀 저가형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래 수명도 짧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폭발의 위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국산 제품들을 또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안전성 면에서 좋다. 뭐 그렇다고 요즘에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지만 예전엔 그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요즘 배터리 기술이 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 삼성, LG 배터리 기술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요. LG나 삼성에서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외국산 핸드폰에도 국산 배터리들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자세하게 보신 부품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계속 봐서 아시겠죠? SSD 저장 장치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장치의 경우에는 두 개를 꽂으면 용량이 2배가 되는 거니까 가격은 뭐 2배가 되겠지만 요 저장 장치의 가격은 2배가 되겠죠. 용량도 늘어나니까 많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나는 많은 자료를 저장하고 싶으니까 일반 덩치 큰 싼 하드를 끼고 싶다,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거다 하셔도 전혀 여기에 꽂을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노트북은 금액이 비싸지겠죠. 업그레이드 할 때도.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난 돈은 많아. 근데 업그레이드 할 거야. 하지만 요게 없으면, 요런 추가적인 단자가 없으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램이 있네요. 일반 컴퓨터 램은 크기가 옆으로 2배가 되지만 노트북은 부품이 작아야만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램조차도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램은 장착할 수 없고 또 노트북 램을 컴퓨터에다가도 장착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에 CPU가 아마 있을 거예요. CPU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열이 나온 게 관으로 가서 여기서 팬으로 열을 식혀서 차가운 공기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보시면 CPU가 바닥에 박혀 있어요. 칩셋,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아예 콕 박혀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일반 컴퓨터는 내가 지금 사더라도 나중에 부품이 좀 새로운 게 나오거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냥 빼고 새로운 거 장착하면 되거든요. 근데 노트북은 애초에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볍게, 어떻게 하면 얇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이 다 붙어 있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같은 노트북끼리 뭐 부품을 아예 막 납땜질로 뜯어가지고만 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모를까. 네, 업그레이드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지금 사시면 그거를 이제 고장날 때까지 그냥 쭉 쓰셔야 되는 거죠. 그나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이런 추가적인 어떤 구멍들이 끼울 곳이 이렇게 있다면 그나마 이제 업그레이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것조차 없다면 그냥 산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신 그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배터리는 뭐 이제 배터리는 빼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명이 줄어들어요. 용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처음 사실 때는 4시간 썼는데 1년 지나면 뭐 2시간밖에 못 쓴다든지 이런 수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노트북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약간 좀 방향을 바꿔서 보시라고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CPU가 이렇게 있고 식히는 것, 램도 여기 달려 있네요. 램도.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 반도체형 SSD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조사마다 이렇게 제품마다 이렇게 다 방향이 다르냐? 이러면 이제 제품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성능도 달라지고 또 크기도 바뀌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만들더라도 지금 이 제품이 LG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배터리는 좋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져다가 쓰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조사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모양이 다 다릅니다. 설계도 기술이에요. 설계가 왜 기술이냐면 컴퓨터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여쭤보시면 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이 나면요, 컴퓨터는요 똑똑해서 열 받으면 자기가 고장 난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 일을 덜 해요. 스스로 성능을 떨어뜨려서 열을 줄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 정도의 일을 하다가 열을 많이 받으면 더 이상 내가 열 받아서 못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일을 줄입니다. 그러면 열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사마다 어떤 제품은 열이 많이 나는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은 똑같은 성능인데도 열이 덜 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설계를 잘 하는 거죠. 열이 잘 발산하는 구조,
열을 덜 받는 구조, 이런 구조를 잘 설계한 제조사들은 성능도 성능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니까 그런 것도 기술인 거죠. 그래서 노트북도 어떤 걸 사면요, 똑같은 성능이고 막 그런데 가격이 싸서 샀더니 설계를 너무 대충 해서 막 열이 막 키보드로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눈으로만 보면 또 저렇게 생겼구나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노트북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노트북이 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안 한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프로그램적으로 확인이 되지만요, 재밌는 거는 이 제조사의 상담사들도요, 이 노트북이 워낙 그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제품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제 노트북을 좀 열어보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쓰는 노트북 삼성 제품의 노트북인데요. 네, 삼성 제품의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이게 책처럼 열었다 쓸다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렇게 또 쭉 펴지기도 하고, 보신 것처럼 여기 요거 여기 마우스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뭐 잘 아시죠? 키보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전원 버튼 여기 있네요. 뭐 이런 거는 제조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노트북들은요, 보통 이 앞을 뜯는 게 아니고요, 최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뒤를 열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AS 하시는 분들도 쉽게 뜯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뜯지 못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면 요즘은 뜯기 쉽게 나사만 풀리면 되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로 나사에 맞는 드라이버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제가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뒷판 나사만 열어도 뚜껑이 열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쪽을 뜯어야 뒷판이 열리는 이런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이제 AS 할 때 부품을 뜯다 보면은 막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AS 센터로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컴퓨터 속에서 뭐 뭔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AS 하시는 분들이 막 힘줘서 막 하다가 뜯다가 안에 뭐 걸림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부러져가지고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지금 말씀드리면서 나사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느든가 홈이 있어요. 홈. 그럼 홈에 손톱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뜯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이 열리죠. 열리는 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이런 걸림 플라스틱들이 부러지면 네,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부러진다고 성능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찝찝하잖아요. 내 건데. 천천히 여시면 요즘 제품이 아마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마 제 거만 보셔도 아, 저렇게 뜯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뚜껑은 네, 별거 없죠. 이렇게. 네, 조심했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이랑 비슷하시죠? 배터리가, 저는 뭐 배터리가 더 크네요. 배터리가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열을 식혀주는 쿨러. 그죠? 그래서 여기가 CPU인데요. CPU 열을 받으면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기가 식혀져서 여기 다시 들어오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양쪽이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는 이제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자들. 그러니까 메인보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그매요. 조그맣다 보니까 배터리만 아니면 자리를 찾을 게 없는 거죠. 네.
배터리가 굉장히 큽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10시간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게 반도체형 SSD가 여기 결합이 돼 있죠. 특이하게 이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네요. 요것도 나사로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사를 돌려서 푸시면 이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새 제품으로 샀다 그러면 빼서 새 제품을 장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사실 노트북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혹여나 배터리가 같은 규격에 조금 더 좀 용량이 큰 그런 노트북이 있다면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제 노트북을 보시면서 뭐가 좀 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뭔가 지금 하나가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메인보드 쪽 자세히 보시면 뭐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자, 뭐가 없냐면요. 여기에 램이 없습니다. 램. 아까 보여드릴 때 그 램 그래도 일반 컴퓨터용보단 작지만 노트북 전용 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램이 없습니다. 그럼 램이 없으면 램이 없이 동작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반도체로 아예 메인보드에 박아놔 버렸습니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아예 여기 붙어 있습니다. 칩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보드에 결합이 된 형태로 여기 4개가 보이시죠? 다 램입니다. 이게 결합이 된 상태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이제 불가능하죠. 제 건 아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업그레이드는 요거 하나 이제 용량을 바꾸는 것. 요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조립하는 것도 이제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꽂아서 놓고 나사만 잘 체결하시면 되겠죠. 노트북 나사들은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분해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나사를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SSD를 결합을 해놨고요. 네, 노트북 보시니까 별거 없으시죠?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데스크탑을 뜯어서 분해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간단하다. 네, 정말 별게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업그레이드조차 할 수 없는, 부품이 아예 없어서도 못하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제품도 있다는 거. 뚜껑을 뭐 열었다고 해서 동작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뚜껑이 없으면 뭐 열은 더 발산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에 있는 노트북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뜯어보시면 됩니다. 뜯어보시면 또 이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 컴퓨터라는 복잡한 기계랑 정말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